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오버대장 건우대 팀의 김양근입니다. 예. 네, 제 채널을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운영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건강혁명 전도사로 시작을 했던 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한약사로서 지금 해운대 자세한방병원의 조제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원래 좀 건강에 대해서 유튜브를 많이 다루고 싶었습니다. 다루고 싶었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너무 오바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건강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가 너무 유행하는 걸 보고, 이 오바 대장이 아니라 건강혁명 전도사로서 오바나 기름기를 쫙 빼고 팩트랑 함께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핵심 세 가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는 것들, 희망적인 것 두 가지, 그리고 국민과 또 정부와 또 보건당국과 또 더 나아가서 WHO 국가보건기구에까지 당부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또 보건의료인으로서 뭔가 하나의 서제션 정도를 하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코비드 실시간 상황판에 2020년 2월 23일 12시 15분 또 더 이상 새로 고치면 안 되는 지금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9시고요. 현재 2월 23일 12시 오전 12시 15분 기준으로 전 세계 77,969명과 사망자 2,363명.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433명 중에 3명의 사망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거는 뭐 인터넷만 검색하면 아시니까 거두절미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한약사의 관점도 있지만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건강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최근에 논문과 기사와 또 유튜브와 또 제 나름대로 의학과 생리와 또 한의학과 여러 가지 공부한 입장으로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3일 동안 코로나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랑 스키장 약속을 했는데 스키장을 못 갔어요. 열받아서 연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많은 부분은 제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미국 의사분 유튜브에 좀 많이 기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기인했고 그리고 그분의 의견에 더 곁들여서 더 첨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신종 코로나 코비드19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결국은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 결국 증식할 수 없어요. 숙주 세포 내에서 복제를 하고 세포 간에서 감염을 통해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과 개체 사람의 몸을 이제 숙주로 활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숙주에 따라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숙주가 들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T셀, T림프구가 항체 면역 반응을 통해서 또 바이러스가 면역 반응을 거치면서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란센트 의학 저널에 의하면 9명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거쳤는데 중국에서 처음에 1~2%의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이미 나타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중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보더라 9번째 확진자랑 게놈 서열, DNA 서열을 비교해 봤을 때 98%가 일치하고 1~2%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10명에게 정도 보냈을 때 만약 걸렸으면 첫 번째와 10명이 1%가 다른다는 걸 가정했다면 100명을 거치면 10%, 1000명을 거치면 100%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통계로 추정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통계적으로 흐른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중국은 7만 명이 넘은 확진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의 돌연변이 제2의, 제3의 코로나, 즉 지금 검사에서 확진자라면 양성 반응이 나와야 할 게놈 서열을 가진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해야 할 말 다 대본으로 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즉 계속해서 좀 설명하면 추가 설명할게요. 더 강력하고 더 우리 개인의 숙주에 죽지 않은 돌연변이로 생길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7만 숙주를 거친 지금의 새로운 확진자와 대한민국에서 31번째 환자와의 게놈 서열을 비교한 논문은 현재 없지만 아마 최소 50% 이상은 다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이미 첫 번째와 10번째 돌연변이가 1~2% 진행됐다면
지금 7만을 거친 중국 환자와 대한민국에서 새로 지금 생겨나는 확진자의 게놈 서열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 숙주를 거치면서 이 바이러스는 점점 변형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 숙주를 거치면 숙주와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그 항체를 이기기 위해서 변종됩니다. 그 변종된 바이러스의 또 기침과 접촉에 의해서 또 전염이 되는 거죠. 또 변종된 게 또 변종되고 또 변종되고 또 변종되다 보면 나중에는 통계적으로는 1000명을 거치면 100%지만 이렇게 그게 수열적으로 등차 수열로 흐를 거라 생각은 않고요. 1000명, 10,000명을 거치면 심각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 숙제를 거치면서 지금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강력하게 진화되고 있다는 게 제 핵심의 첫 번째입니다. 사스 때는 확진자가 총 8,422명에 총 사망자 774명입니다. 치사율은 9.6%죠. 15년도에 유행한 메르스도 확진자가 2,494명이고 총 사망자는 911명이었습니다. 치사율은 36.6%죠. 모두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지 않고 종식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8,000명, 2,000명. 이것이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사스와 메르스처럼 시간이 가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7만, 8만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탈리아, 이란에서 사망자가 6명이 생겼죠.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를 거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게 먼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전의 사스와 메르스와는 다른 점입니다. 치사율이 2%에서 3%라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치사율보다 더 무서운 게 전염력성입니다. 전염력은 사스와 메르스보다 더 강력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7만 명, 8만 명을 넘었죠. 이 뛰어난 신종 코로나의 전염력으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코로나의 돌연변이가 앞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때, 새로운 차원에 퍼져날 때, 현재 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오지만 증상이 있는, 다시 말하면 현재 신종 코로나에 대한 검사 키트가 음성이 나올 정도로 새롭게 변종된 돌연변이의 코로나는 퍼질 때 그때의 치사율이 현재처럼 2%에서 3%냐? 라고 낮을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 맥락을 이어서 중국에서 지금 생겨나는 확진자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기는 확진자의 바이러스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의 지금 3월 개강을 앞두고 7만 유학생의 입국을 철저하게 막는 게 시급한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2월 23일 현재 지금 11분 전 기사를 봐도 3월 개강을 준비해서 지금 속속히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중국인들 오면 2주간 무조건 격리를 시키고 기숙사에만 지내도록 하고 기숙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게끔 전부 다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현 정부는 지금 대학교가 그렇게 지금 격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대학교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도대체 왜 신종 코로나보다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신종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지닌 그 중국인들을 막지 않습니까? 유학생 7만을 왜 막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란 말입니까? 정말 중국 정부란 말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7만 명을 거쳐서 생긴 신종 코로나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중국 유학생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이고 문재인 정부의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진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와 가진 바이러스와 다릅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완벽한 격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증상자의 감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하는 유전자 팩터 T세포에서 항체가 잘 발달된 환자는 확진을 받아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 환자는 자기가 신종 코로나에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닙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열이 없습니다. 근육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두 번째, 유증상자이나 검사기관입니다. 고열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마른 기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손을 막으면 손을 반드시 씻어줘야 하고요. 꿀팁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 유증사행자이나 검사기간 중 돌아다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부산 동네에 확진자가 있죠. 검사기간에 자가격리해라고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집에만 있을까요? 메가마트 가서 식료품도 사고 밥도 먹어야 합니다. 들리고 할 게 다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만약 그 사람이 확진자가 나면, 확진자가 났나요? 부모님은 음성인데 지금 아들이 19살 아들이 확진자인 게 이게 지금 이 경우인지 헷갈리는데, 이 사람이 확진이 나면 접촉자들은 어떡하라는 거죠? 유증상자이나 검사기간인 분들 자가격리하라는 말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유증상자이면서 확진자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정말 노답이죠. 대표적으로 신천지입니다. 확진을 받아도 본인들은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14만 4천 안에 든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완전 격리를 명하는 그 새로 난 병원에서 그 간호사를 뛰쳐내고 마스크를 떨쳐내고 신천지 환자들도 새로 난 병원에 밀어닥쳐서 우리 환자를 추가시켜라. 우리가 자가격리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자가격리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이만희의 지시를 받아서 대구교회 집회를 참석하고 참석한 그 사람들이 중에 3,000명 중에 54명은 아직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치도 파악하기 힘들고 정부에서 통제도 안 되는 이 54명이 과연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자기를 보고할까요? 1339 전화할까요? 어디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더 퍼뜨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번째, 잠복기입니다. 잠복기에 검사하면 음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겠죠? 그러면 잠복기면 음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음성이라고 해도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고열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마른 기침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제일 가장 큰 특징이 마른 기침이라 하더라고요. WHO에서 말하는 큰 특징이 가래가 있는 기침은 이게 아니래요. 예, 가래가 있는 기침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제가 나온 거에 의하면 가래가 있는 기침은 아니고요. 현재 콧물이 없이 마른 기침이 난대요. 예, 콧물이 없이 마른 기침이 나고 가장 간단한 식별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그런 그 마른 기침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장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핵심 세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바대장 건강혁명 전도사로서 한약사로서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과 격려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영상을 마치기가 참 싫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격려를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7만 7천 명 중에 2월 23일 기준으로 완치자가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완치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유전자 팩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T림프구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있는 사례가 2만 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여 우리 개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유전자 팩터, 즉 DNA를 전사 번역, RNA를 전사 번역 발생시키는 게시 코돈이 있냐 없냐는 개체마다 다른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젊더라도 혹시나 이 유전자 팩터 게시 코돈이 없다면 걸려서 좀 고생할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증상 확진자도 있는 것이고 확진자 중에 죽음까지 가고 아주 심하게 폐렴을 앓는 환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유전자 팩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고 안 걸리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완치할 수 있다는, 완치가 된 사례가 2만 건이 넘다는 거. 두 번째, 아무리 유전자 팩터가 혹시나 행여나 없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극강이면 어떻게든 방어해낼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유전자 팩터 게시 코돈 이거는 양방에서 말하고 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면역력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평균 사망 연령은 43.3세입니다.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망자는 40대 이후이거나 노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에 일반 독감이나 폐렴에 걸려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폐렴에도 죽는 경우 죽는데 이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이 신종과 싸울 적당한 항체를 T셀에서 생성하여서 네, 지금 갑자기 문자 또 확진 문자 관련해서 공지가 와서 영상이 끊겼네요.
네. 그 신종 코로나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걸려서 이제 그걸 싸우기 위해서 티림프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항체를 생성하기 이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열, 기침, 또 폐렴 증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항체가 생성될 동안 생성되면 이제 없어지는 물리치는 건데 이게 항정이 생성되는 기간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뭐 2주에서 3주 지금으로 봤을 때 한 달 안에는 결국 생성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이 폐렴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 면역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면역력을 살리는 일에 만전을 기울이고 봐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자고 웃고 뭐 더 뭐 걱정과 공포를 덜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또 현재 자생 한방병원에 일하는 한약사로서 이슈가 되는 쟁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홍삼이 코로나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말씀 참 많고 뉴스에도 JTBC와 또 YTN과 SBS 많이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퍼진 지가 한 달입니다. 홍삼과 코로나의 관계를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당연히 없겠죠. 이런 논문의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나 홍삼과 인삼 추출액을 쥐에다가 실험했을 때 사스나 메르스 같은 호흡기 질환, 또 폐렴과 같은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험 시 추출액을 투여한 생쥐들이 투여하지 않은 생쥐보다 그런 호흡기 질환의 5.9배 정도 이상의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 인삼 자체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삼과 홍삼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에 홍삼과 인삼을 먹는 것은 당연히 도움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이 금산면에 인삼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정보도 빠르고 돈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홍삼이나 인삼을 집에 쟁여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현재 신종 코로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논문 결과를 입증할 시간도 없고 그런 자료도 없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보다는 일단 도움이 되니까 한약사로서 지금 상황에 할 수 있다면 섭취하는 것이 물론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치료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저희 결론은 네 가지입니다. 이 국민에게 결론, 보건당국에 대한 결론과 정부에 대한 결론과 WHO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과 동시에 저의 제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9살에 청년 한약사로서 제가 권면, 당부 이런 건 좀 교만한 것 같고 제안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이 구독자 5대 TV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5대 구독자 사랑해주시는 우리 열렬 팬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고열과 근육통, 그 다음에 많은 기침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좀 성실하게 자가 2주 격리를 해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최대한 이제 해열제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코로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해열제 드시는 걸 삼가고 최대한 1339 정에서 빨리 그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정직할 것입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중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말 우리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제발 신천지보다 제발 부탁입니다. 본인들이 불멸의 존재라고 해서 본인들이 14만 4천 명에 든다고 해서 본인들은 죽지 않은 존재라고 해서 그렇게 신종 코로나 계속 퍼뜨릴 겁니까? 우리 국민, 저도 그렇고 저도 하나를 믿지만 불멸의 존재는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소유한 자는 맞죠. 하지만 죽으면 옵니다. 죽습니다. 아프면 죽어요. 불멸의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신천지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좀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격리해라고 하면 격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만희 선생님, 이 제 영상을 당연히 안 보겠지만요. 이만희 선생님 그만 좀 나대십시오. 그만 작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만희 선생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면 그만하십시오. 지금 교회 가서 퍼뜨린다고요? 지금 저희 수영로 교회 문 닫았습니다. 폐쇄했습니다. 확진자가 있어서 폐쇄한 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의 그런 이상한 헛소리가 지금 퍼뜨려지니까 지금 교회 가서 퍼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만희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그만 나대십시오. 정말 자종하시고 이만희 선생님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가 사이비인 거. 자기가 사이비 교주인 거 알잖아요. 안 두렵습니까? 심판이 안 두려워요? 지금 이 종국이 안 두렵습니까?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 양심이 있다면 두려울 겁니다. 이만희 선생님 여기서 그만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만희 선생님의 그 사상을 돌이키라고 말은 제가 못하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만희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지금 의심한 자들 연락 안 되는 54명 제발 격리시켜 주십시오. 격리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며 국민들
더 바이러스 퍼지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 퍼져서 나중에 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만희 선생님,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 돌아다니고 그만 퍼뜨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저희 수영로 교회도 1만 8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회 목사님의 지시 아래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는데 집회나 그런 큰 곳과 콘서트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다니길 자제 부탁드립니다. 보건당국에 권합니다. 네, 보건당국에 권하는 것은 현재 에이즈 치료에 타미플루나 타미플루나 레보플록사신 것 같은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고 미국 의사가 보도하고 있고 현행 의료계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보건당국에서 어서 빨리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 에이즈 치료에 도움되는 것과 또 타미플루와 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레오플록사신과 2차, 3차 계열의 항생제들을 많이 구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확진자와 전파는 엄청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어떤 기자 전문가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40%가 걸리고 2만 명의 치사율이 생긴답니다. 5천만 명 인구 중에 40%면 2천만 명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400명이 놀랄 게 아닙니다. 앞으로 확진자는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도 예상합니다. 정확하게 40%라고 예측하진 않지만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퍼질 것은 확실합니다.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한 4명의 그런 증상자들이 확진자들이 의심자들이 활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보건당국께서는 검사 기간을 일단 항생제를 구해주시고 혹시 검사 기간 중이라도 의원급에서 그냥 양성이 나와서 그 타미플루와 약들을 쓰는 것, 항생제를 쓰는 항바이러스를 쓰는 게 아니라 검사 기간 중에 증상자 있다면 바로 때려 넣으실 수 있게 보건당국의 지시와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제발 신천지 교회를 지금 서울과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구, 청도, 왜 대구 교회, 왜 대구 정부, 대구 시장님은 지금 대구가 제일 유력한데 대구의 신천지 교회를 폐쇄시키지 않는 거죠? 네, 제발 폐쇄시켜 주십시오. 이상한 전령을 여는 그 이만희 교주를 잡아 감옥에 쳐넣던지 좀 어떻게 자제할 수 있게끔 국가 차원에서 막아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연락 두절인 신천지 54명을 온갖 인력을 동원해서 좀 잡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만 짜파구리 파티나 같은 거나 하시고 제발 힘 닿는 대로 여력이 닿는 대로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4일 전에 5일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지금 이것은 곧 잡힐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날 짜파구리 파티를 하셨죠. 본인 세월호 대통령 아니십니까? 강력하게 강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짜파구리 파티할 시간에 54명이 돌아다니는 신천지를 잡아주시고 짜파구리 파티할 시간에 응압 병상을 늘려주시고 짜파구리 파티할 시간에 정말 중국 유학생을 막아주시고 짜파구리 파티할 시간에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국민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3월 개강에 맞춰 들어오는 중국 유학생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그 7만의 중국인들은 정말로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중국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기 때문에 지금 휴학과 그런 것들을 대학교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학을 한 사람들이 사정상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사정이 있어 졸업을 빨리 하는 학생들은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 중국인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말 막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핵심을 강조했듯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막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7만 명의 몸과 숙주를 거쳐서 변형이 일어난 그 바이러스 복균자를 가진 그 바이러스 신종 코리아스의 잠복기를 가진 그 중국인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 중국인들의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민시 명동에 중국인들 활보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나라가 중국 나라인지 한국 나라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죠. 그 발을 들이는 순간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대한민국을 퍼질 것입니다. 제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인 유학생 3만 명을 버틸 경우에 청와대 탄원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탄원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막아 주십시오. 짜파구리 파티 적당히 하십시오. 이상 건강한 오바대장 건강혁명전사 김영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대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국민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입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본 입장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